모든 것은 한 면, 우리 방금 입체적으로, 진리는 입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서 모든 것들은 좋은 점, 좋지 않은 점,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고 깨쳐가고 허물을 고쳐나가고, 장점을 통해서 내가 더 성화시켜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게 우리 진리를 생활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고 마음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뭘 공부했나요? 지난주에 우리 절차탕마, 내 마음을 둥글게 각진 마음, 각져 있는 거, 모나 있는 거, 삐쭉삐쭉한 이런 것들을 둥글게 절차탕마하는 그러한 자세로 둥글게 써야 된다. 막 쓰지 말고 고쳐가면서 따듬어가면서 써야 된다. 따듬어가면서 마음을 쓰셨나요? 지난 한 주에? 따듬어가면서 써야 됩니다. 따듬어서 써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이쁘게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디자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 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한 분의 토크쇼 이야기를 얼핏 저도 그분이 유명한 분인데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영어 발음을 갖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뭔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영어가 거의 뭐 우리나라 말 속에 그냥 일반 보통 대명사화가 돼서 그냥 이렇게 막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주,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그 총건강회에서 이번에 이제 포항교육에서 주관해서 통리원장배 파크 골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파크 골프가 영어잖아요. 영어인지 아시죠? 영어예요. 한국말이 아니고. 근데 파크 골프라고 쓰잖아요. 그죠? 파크 골프. 근데 보통 우리 사과를 이야기할 때도 보면 사과를 그냥 애플 이야기해도 거의 다 알아들었죠. 애플 하면 사과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만큼 이제 뭡니까? 일반화가 된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사용하면서 우리 파크 골프 가자. 사과를, 그러니까 애플을 사갖고 소풍 가듯이 파크 골프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발음을 굴린다 그러나요? 영어식으로 우리 애플을 사서 파크 골프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은 다 이해는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공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래요. 주변의 사람들이 공감을 잘 안 하려고, 분명히 정확한 영어 발음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더 정확한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해, 내가 오히려 부정확한 거고, 상대가 정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공감을 못 시키더,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이고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 왜 이렇게 발음을 굴리지? 그런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사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몰라서는 안 되고 알아야 된대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눈 감아줄 줄 알고,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 해줄 때 상대와 공감이 가능하답니다. 네. 내가 상대의 어떤 실수, 상대의 잘못한 것, 그리고 내가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 감아줄 줄 알고, 그리고 넘어갈 줄 아는, 그죠? 이해해 줄 줄 아는, 배려해 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상대와 공감할 수 있는, 상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면은 넘어갈 줄도 아는 그 마음, 그죠? 눈 감을 줄 아는 마음, 그죠? 그 마음이 내가 상대가 공감해 줄 수 아는 마음이다. 그것도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배워 나가야 할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침에 오늘 새벽에
새벽에 사람들이 보살님들이 달랑달랑거리길래 좋아라 했더니만 낮에 안 오려고. 그래서 새벽에 왔다 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 왔으면 아이들 데리고 오면 되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못 지키는 거예요. 아이들 밥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알매도 내가 알지만은 내가 오늘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제가 넘어가 주는 겁니다. 왜?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보살님들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 이게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주에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다. 며칠 전에 이제 대구 갈 일이 있어서 대구를 가면서 전스님 대구 간 김에 전스님이 늘 이제 자주 들리는 트레이드스라는 마트가 있어요.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독거노인 돕기 하기 위해서 우리도 라면 또 30상자 사갖고 오잖아요. 그 들려갖고 거기 간 김에 거기서 이제 그 마트에서 파는 그 음식 사갖고 밥 이제 저녁도 먹고 들려갖고 이제 라면 사고 또 몇 가지 장 볼 거 사고 해서 이제 그 일부러 또 이제 그걸 싣고 온다고 봉고차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봉고차 갖고 왔고 이제 밖에 나가서 실는 그 순간에 제가 전수님한테 전수님 내가 화장실 좀 다녀와야 되겠어. 그러니까 전수님이 내가 이쪽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정사님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 에스카레이터 타고 가면은 거기가 3층이거든요. 2칸 더 내려가면 1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바로 연결되니까 그거 타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뺑 돌아가가지고 다시 에스카레이터 타는 쪽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전수님 말처럼 한 층을 딱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에스컬레이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내가 3층에서 한 층 내려가면 2층이잖아요. 그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없어요 에스컬레이터가. 그래서 내가 왜 이 에스컬레이터가 왜 없네요. 그러니까 1층을 어떻게 내려가야 되니까 1층은 쭉 직진하셔갖고 오른쪽으로 휙 가셔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에스컬레이터 1층 내려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매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1층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1층으로 또 내려가니까는 거기서도 또 한 바퀴 삥 돌아가고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제 3층으로 올라왔어요. 다시 이제 올라왔죠. 다시 올라와서 그러니까 차가 이제 짐을 이제 차를 빼갖고 뒤 트렁크 열고 짐을 싣고 차가 그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뒤에 차들이 계속 돌니까 빵빵거리니까. 그래서 차를 전수님은 계속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도 안 오니까 전수님은 이게 작은 거 본 게 아니라 큰 거 보러 간다 보다 생각하시고 또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와갖고 도착했어. 그래서 제가 전수님 내리라 그러고 내가 운전해서 나오면서 내가 뭐라 그랬게요? 전수님한테 뭐라 그랬게요? 그 엘리베이터 내가 타고 갔으면 내려가서 조금만 걸어봐야 화장실이 있는데 전수님이 그게 잘못됐더라. 전수님 보니까는 거기 내려갔더니만 내 두 바퀴나 뺑뺑 돌아가고 화장실 갔다 왔다. 좀 제대로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막 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수님이 다른 마트랑 착각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대요. 그래서 내가 투덜투덜 대면서 운전을 하면서 왔어요. 와갖고 이제 거기 동대구 이렇게 갈 일이 있어갖고 여기에 가면서 이제 그 내비를 켜놓고 갔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딱 켜놓고 가는데 투덜투덜 대면서 이게 법문이잖아. 내가 마음이 투덜투덜 되니까 요게 그 내비게이션도 내 폰으로 킨 게 아니라 전수님 폰으로 킨 거예요. 요게 길을 이상하게 헷갈리게 가르쳐주고 딴 길로 들어갔어요. 딴 길로 들어가고 또 한 바퀴 뺑 돌았어요. 근데 전수님한테 또 뭐라 그랬게요? 전수님 폰이 내가 싫었대. 내 폰으로 했으면 됐을 텐데 전수님 폰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길을 잘못 가르쳐줬다고 한마디 툭 던졌어요.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짜증 섞인 말로는 했지만은 이제 조금 그 속에서는 사실 솔직한 조금은 윗도는 있습니다. 조금만 유머스럽게 이야기한 건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전수님이 내가 이제 화가 나 있으니까 전수님이 이제 살짝 주눅이 들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제 둘이 간 게 아니라 큰애가 지금 이제 추석센터가 내려가고 큰애가 뒤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여가 됐어요. 애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참여를 하는데 거기 큰애가 하는 말이 아빠 리키비키가 뭔 줄 알아? 럭키비키가 뭔 줄 아세요? 그런 거예요. 럭키비키? 나 모르는데? 럭키가 럭키는 알겠는데 비키는 뭐야? 네, 그랬어요. 행운이다. 럭키는 우리가 운이 좋다. 비키는 뭐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애가 그 모르시죠? 보살님 알아요? 럭키 비키?
덕안각점 알아요? 우리 덕안각점이 MZ세대, 아니, 벌써 나이가 많이 드는 연세가 드셔갖고, 요즘 10대, 20대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예요. 여기 제가 볼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애가 하는 이야기가 럭키비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돌 우리 걸그룹의 그 아이 이름이 원래 이름은 장원영인가 원영인데 그 아이의 영어 이름이 비키예요. 비키예요. 그래서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런 표현을 신조어가 돼서 원래 유행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래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하고 저도 이렇게 쭉 찾아봤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생성된 말이냐면은 얘가 어디에 이제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여행을 갔는데 이제 거기 아이돌 가수고 하니까 이제 이 방송에 그걸 담았나 봐요. 여행을 가서 이제 갔는데 갔다 와서 담았나 하여튼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유명한 빵이 있어갖고 빵을 사 먹으려고 이제 줄을 섰는데 자기 앞에서 딱 끊겨버렸대. 자기 앞에 사람이 다 사고 가버렸대. 끊겨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새로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애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거 완전히 럭키비키네. 왜? 빵이 다 떨어져서 내가 갓 구운 새로운 빵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구워놓은 빵이 아니라 새로운 갓 구운 빵을 내가 완전히 내가 완전히 다행이네. 운이 좋네. 이게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는 완전히 운 좋은 아이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방송을 타면서 아이들 우리 젊은 층 아이들한테 이 사고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 그죠?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원영이라고 했대. 원영적 사고라는 말도 나오고 그 자기 이 표현이 자기 이름이 영어 이름이 비키기 때문에 럭키비키잖아. 야 완전히 럭키비키네. 야 나는 완전히 운 좋은 아이네. 아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럭키 현정이네. 아이고 현정이는 나 상당히 나는 행운하네. 나는 운이 되게 좋은 아이네. 이런 표현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내가 행운이다. 내가 운이 좋다. 자,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하나 들면은 저기 어떤 옷을 주문을 했는데 저기 하얀색 옷을 주문했는데 검정색 옷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검정색 옷을 주문했는데 하얀색 옷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문된 거 잘못된 걸 가지고 우리가 반품해도 좋지만은 내가 봐도 입을만 하다 괜찮다. 나는 입어보니까 내가 오히려 하얀색이 더 잘 어울리네. 내가 완전히 럭키한 아이네. 오히려 내가 운이 좋으네. 행운이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우리 큰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완전히 럭키비키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게 뭐 럭키비키 한가? 그 이제 저녁 식사 막 하고 그 큰 마트를 두 바퀴 돌면서 소화가 됐잖아요. 소화시킬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차를 몰았으면 속이 거북했을 텐데, 거북했을 텐데, 아빠 완전히 럭키비키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우리 마음 공부하는 것과 우리 이 긍정하는 것이 산밀이다. 긍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긍정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현상 속에서 그 자체를 현상을 거부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한 것이 긍정이 아니라 우리 모든 현상들은 지은 바 내 인연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바 인연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좋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것대로 내 인연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거 드러난 현상으로 해서 내가 내 허물을 깨쳐가고 참여할 건 참여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나를 개선할 수 있고 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나를 뭡니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다듬어 나가고 나를 좀 더 이쁘게 디자인해 나가면서 질차탕마의 마음으로 보름달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 보름달 같은 그런 큰 원만한 강대원만한 삶의 인연들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한 단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면만 봐서는 분명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에서 봤으면 우리 왜
모든 고통에는 그 고통의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맞아은 곳 공덕 성취의 근본이다. 내 삶의 과정에서 되어 들어오는 좋지 않은 나의 삶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것들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조차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큰 공덕을 성취하고 해탈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맞아은 곳 공덕 성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진의 말씀에도 모든 상황을 바라다 볼 때 전인적과 입체로서 긍정함이 삼빌이라고 해서, 전인적과 입체로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로서 긍정하는 것이 삼빌이에요. 그죠? 어떤 물건이 위에서 딱 비쳤을 때 밑에 비춰진 그림자가 동그란 그림자가 비춰졌어요. 여기 뭐였어? 그러면 위에 달려 있는 어떤 물체가 원인가 보네라고 하지만은 옆면에서 비칠 때는 길쭉한 사각형 모양으로 보였대요. 그럼 뭐예요? 단면만 보지 말고 위, 아래, 옆을 다 봤을 때 요거는 뭡니까? 원이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하나의 원 기둥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코끼리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코끼리 이야기,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 몸통을 만졌을 때 한 단면만 보면은 다른 현상을 이야기하지만 내 두루두루 다 내가 경험을 했을 때, 만져봤을 때, 이게 코끼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그죠? 코끼리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의 어떠한 면을 바라봤을 때도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긍정의 시그널과 긍정의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죠? 그래 마음 공부, 마음 수행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한 면만 봤어도 안 돼요. 상대를 사람을 바라다 볼 때도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뺑뺑 돌았지만 더 불편한 시간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내 스스로를 내가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소화가 됐네. 저녁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네. 내가 전스님 덕분에 소화가 됐어요라고 했으면 전스님이 나를 얼마나 더 좋아라 했을까요? 얼마나 더 이쁘라 했을까요? 그죠? 성질 버럭버럭 내지 말고. 그죠? 버럭버럭 안 냈어요. 조금 냈어요. 조금 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내가 우리 방금 공부한 내용처럼 된 것처럼, 자, 세상 모든 것들은 지혜 밝은 사람은 한 면만 보고 세상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혜 밝은 사람은 사람의 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의 삶의 모습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걸 다 놓쳐버리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어리석게 살아가니 자꾸 다툼이 생기고 미움과 원망 속에서 그 미움과 원망의 인연들을 자꾸 내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난 참 행운이고, 그리고 이게 모든 것들은 뭡니까? 지어진 바 인연들이기 때문에 그 인연을 내가, 부처님은 법계 법신 부처님은 법계는 내 편이에요. 나한테 고통을 안겨주는 것도 나를 위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쳐갈 게 있고 발전할 게 있고 고쳐갈 게 있어요. 그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좋지 않은 건 좋지 않은 것대로 법계 모든 당체 법문은 나를 위한 법문이고, 내가 바르게 성장하고 내가 바르게 해탈의 인연을, 공덕 성취의 인연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도움, 은혜 가득한 그런 마음이 바로 법계 법신 부처님의 마음이고, 항상 내 편이다. 나는 항상 럭키한 사람이요. 나는 항상 행운아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론봉독합니다.